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79주년 광복절이죠. 네, 결국 광복절마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기념일,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 8.15 광복절마저도 진영에 따라서 그리고 혹은 뭐 이 상황에 따라서 혹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두 쪽이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이제 뉴라이트 성향 아니냐라는 논란에서 이제 촉발이 됐는데, 김형석 관장에 대한 사퇴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거부를 하면서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가 정부가 주관하는 경축식에 이제 불참을 했고요. 그리고 대신에 별도의 행사를 서울 용산에 있는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오늘 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광복절 기념식이 열리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정부는 대신에 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같은 시간에 정부 주관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 주관 행사랑 독립운동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별도로 열린 거, 따로 열린 거는 1965년에 우리 광복회가 창설된 이래로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참 안타깝군요. 예. 그게 이제 광복회를 비롯한 그 독립운동 유관 단체들만 이렇게 빠져나간 게 아니고 국가의전서열 2위이고요. 입법부의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늘 정부 주관 경축식에 이제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행사 대신에 광복회 행사에 야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 친일 매국 정권이다라고까지 상당히 좀 강도 높은 공세를 쏟아냈고요. 여당은 반면에 야당들을 향해서 정치적 선동을 중단해라라고 맞서는 반쪽 광복절이 이제 진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 광복회에서는 무슨 윤석열 퇴진이라는 구호까지 나왔다면서요? 예, 오늘 이제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서 정치적인 구호가 굉장히 좀 많이 쏟아졌는데, 일단 광복회가 주최한 행사에서요. 그렇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제 기념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논하는 역사로 덮을 수는 없다. 망령처럼 살아나는 친일 사관을 뿌리 뽑아야 된다.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건국절을 들먹이는 이들이 지금 보수를 참칭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념사 낭독을 이제 마친 뒤에도 추가로 이제 말을 덧붙였는데, 한마디만 더 하겠다. 제가 내년에 90살로 이승만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모든 역사를 봐왔는데, 긴 역사 속에서 역사는 늘 권력의 편이 아닌 정의의 편이었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행사 중간중간에 윤석열 타돌 윤석열 이런 이제 구호를 외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고요. 광복회 독립영웅 아카데미의 단장을 맡고 있는 김감년 단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십시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직접 언급을 해가지고 청중들의 이제 함성이 터지고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종찬 광복회장은 사실 보수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통 보수주의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을 오랫동안 지냈고, 그리고 이제 국정원장을 지내기도 했었고요. 물론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일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이제 군 출신의 전형적인 보수주의자로 보수주의자로 정통 보수주의자로 알려진 인물이고요.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가장 앞서서 했었던 정치 원로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어떤 전통적 보수주의자마저 현 정부를 보수를 참칭한다고 평가하는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립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진정한 보수주의자인지 아닌지 뭐 이런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진보 보수 갈등을 놓고도 이제 해외에서도 흥미로워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 지점인데, 통상 이제 보수주의라거나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극우주의라고 하는 분들이 우익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대체로는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를 강조하는 게 세계적인 흐름인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보수만 좀 그 다른 흐름을 탄다라는 이제 이야기는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종찬 광복회장이 한 번 더 짚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부 행사를 불참한 야당 인사들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오늘 맹공을 쏟아냈는데,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역사의 전진을 역행하고 있는 정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제2의 내선 일체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상당히 좀 강도 높게 비판했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친일, 종일, 부일, 송일 분자들이 판을 친다. 귀하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냐 아니면 조선 총독부 제10대 총독이냐라고 굉장히 좀 격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당 대표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부 경축식에 참석을 한 게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였는데 허은하 대표는 참석하기는 했지만 행사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웠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악수를 할 때 국민 눈높이의 인사를 하십시오. 국민과 소통하십시오라고 발언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따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반통일 세력, 사이비 지식인 같은 이런 말들을 쏟아내면서 막 투쟁을 하고 싸우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거냐?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소통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반응은 혹시 알려졌습니까? 대통령 반응까지는 뭐 직접적으로 좀 나오지는 않았는데 다만 여당 같은 경우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적 선동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또 불참을 했고 이종찬 광복회장도 불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여기 와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불참을 하면서 나라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는 너무 부적절하다라고 두 분을 이제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그러니까 회피하는 듯한 답변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시민사회석 출신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SBS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광복회장께서 본인 기준에 따라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인사 철회를 하라고 하면 대통령이 인사 철회를 해야 되냐? 그게 나라냐? 그럴 수는 없다라고 좀 상당히 좀 강도 높게 광복회장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기념식장에서 이견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견 있으면 와서 얘기하라는 얘기가. 그렇죠. 오늘 토론회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또 전해진 그 단독 보도 중에는 한동훈 대표가 별도로 이종찬 회장한테 광복절 그 정부 주관 기념식에 이제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거절당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오늘 또 이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사실상 광복회를 이제 겨냥해서 날조 선동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별도 대통령실 관계자 입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참을 가지고 한동훈 대표의 말이요.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건데 나라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건 너무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이 원인 제공을 한 쪽이 어딘지를 좀 보면요. 이 말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사안의 출발점은 뉴라이트 계열로 지금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국민적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인사를 그렇습니다. 임명한 데서 시작된 거 아닌가요? 심지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보수 언론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건데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굳이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어야 되느냐라는 논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인사권에 대한 부분이라서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평가하지 못하면 그 뒤에 일어난 광복회장이 이 독립기념관장 인사와 관련해서 비판하면서 출발된 반쪽짜리 광복절 논란도 결국 제대로 된 해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좀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잘라서 보면 굉장히 어떤 옳은 말을 가끔 하는 것 같은데 통일되게 다 모아서 보면 어떤 선택적으로 그 논리를 적용하거나 선택적 원칙을 적용한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리고 여당 내부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취임한 이후에 소위 말하는 이제 민생 드라이브 이걸 통해서 이념 싸움에서 좀 벗어나려고 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서 결국 정부나 혹은 대통령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의제를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럴 것 같으면 한동훈 대표가 명확한 좀 입장을 밝히면서 선을 그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도 당 내에서는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애초에 원인이 된 인사에 대한 비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이 결과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한다는 게 과연 적절한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제 당 내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식에서 어떻게 일제 강점에 대한 명확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고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도 김영석 관장 사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대통령이 임명 철회를 하거나 자진 사퇴를 하거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목소리들이 이제 워낙 소수의 목소리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법이 이제 제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모든 걸 양보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걸 양보하고 있는데 일본 강요들은 오늘도 꿋꿋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기시다 총리도 오늘 이제 공모를 야스쿠니 신사에 이제 보냈고요. 예. 그리고 주요 강요들 차기 총리 후보군에 꼽히는 인물들까지를 포괄해서 주요 강요들은 대부분 오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을 했습니다. 특히 방위성 장관이 눈에 띄던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 양보를 하면 그건 좀 조심할 것 같은데 전혀 조심하지 않는군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매년 지금 참여하는 강요들의 숫자가 좀 늘어나는 양상이라서 그게 더 걱정이고요. 다만 정부에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이제 촉발된 논란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논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정부는 건국절을 제정하려고 추진하거나 생각한 적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정작 8월 15일 당일이 되니까 여당 출신의 지자체장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국절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야권이나 언론들에서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강원도가 오늘 개최했었던 강원도의 공식 광복절 경축식 여기서 이제 김진태 강원지사가 1948년 건국절 관련된 발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리에 참석했던 광복회원들이 반발하고 또 항의하면서 별도의 중간에 이제 퇴장해버리는 파행이 벌어졌습니다. 김 지사가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의 건국일과 관련해서 요즘 많이 시끄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1919년에 건국이 됐다고 하면은 나라가 이미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도 할 필요가 없고 광복 자체도 부정하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을 텐데 많이 들어봤죠 요새?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던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부총장의 그 발언입니다. 1919년에 건국이 됐다고 하면 일제시대를 4분의 1로 줄여주는 셈이 된다. 그래서 광복회장의 발언은 결국 일본 구구들의 논리를 찬성해주는 기쁨조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제 발언이 논란이 됐었는데 그 발언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추가로 뭐라고 덧붙였냐면 1948년 건국이 반헌법적이 아니라는 거는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드러났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1919년의 건국 주장이 일제강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독립운동과 광복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자기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 그럼 우리 헌법에 임시정부를 적통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이 사람 얘기는? 이 발언대로 하자면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언대로 하자면 우리가 법통으로 삼고 있는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설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요. 헌법을 부정하는 건가요? 이런 의문이 좀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두고 48년 건국을 부인하는 거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거고 자학적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주장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날 자리에 참석했었던 광복 회원들이 일괄퇴장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참 시끄럽게 하는군요 정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혼자만의 돌출 발언이라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합세를 했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건국절 논란을 두고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거는 북한의 역사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해 임시정부는 국가기구의 구성 3요소인 국가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국가로 인정이 되게 되면 그 이후의 독립운동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역사 연구가 필요하다. 그것도 이 사람들의 어떤 일관된 논리죠. 일관된 논리입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적통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여러 전문가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취재를 해보니까 이 48년 건국절 논란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 같은 발언 이것들이 좀 어디서 온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1945년에 해방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48년에 건국이 된다라는 짧은 건국 그 과정,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네이션 빌딩이라고 하는데 국가 건립 과정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지금은 국가교육위원장을 맡고 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국정교과서 논란의 한 중심에 있었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역사학자 시절에 그런 이론의 정초를 만든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옛날에도 이런 의견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굉장히 산발적이고 굉장히 어떤 좀 조심해서 주장을 했는데 왜 현 정부 들어서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현 정부가 이런 생각을 지지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시기도 아니고 하필이면 광복절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혹시 이게 일종의 이제 조직적인 움직임 아니냐라는 그렇습니다. 의심을 이종찬 광복회장이 밀정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의 기념 식사는 어땠습니까? 가장 좀 주목을 받는 게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축사, 연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3.1절 경축식 기념사하고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내용을 보니까 한 네티즌이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독립유공자는 없고 금메달을 위한 경축식이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경축식을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대체로 2024년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중심에 있는 채로 행사가 진행됐다는 인상을 받은 분들이 많았기 때문인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함께 입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독립유공자 후손들로 물론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광복회에서 주최한 기념식으로 가셨고요. 그리고 단복을 입은 금메달리스트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띄게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도 그 맹세문 낭독을 파리올림픽의 양궁 3관왕 임시현 선수가 맡았고 애국가 제창을 할 때 배경 영상에도 파리올림픽 당시의 경기 내용들이 상당히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광복절에 맞는 어떤 그 행사 진행인가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를 지난해 축사하고 비교를 해봐도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2년 연속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평가를 왜 드릴 수 있냐면 오늘 제가 이제 재밌는 게시물을 본 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총 50번이 나왔고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단어가 43번 등장을 했고요. 통일이라는 단어가 36번 등장을 했고 국제가 13번. 그런데 정작 광복절하고 가장 중요하게 연관이 되는 일본 제국주의, 일제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연설의 초부에 처음 나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됐다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그리고 일본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등장을 하는데 그거는 일본의 경제 상황과 지금의 우리 경제 상황을 비교할 때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역사가 지워진 광복절 경축사였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강제동원 피해자라든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같은 전통적으로 광복절 축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항상 강조로 했었던 역사 문제와 관련된 이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 이런 것들은 아예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대한 비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등장하지 않았고요. 일본 군국주의 문제라든지 혹은 사도광산 같은 이 논란이 됐었던 세계문화유산 그 등재 요청 같은 문제들 그리고 강제동원 같은 표현들 이런 것들도 광복절 경축사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다 양보했는데 어떻게 등장하겠습니까? 그 말을. 대신 이제 이번 경축사에서도 한 번 또 눈에 띈 게 가짜뉴스 언급입니다. 가짜뉴스를 언급을 하면서 사이비 지식인들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고요. 선동과 날조를 하면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통일 세력이다.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란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강조하는 표현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8.15 통일 독트린 뭔가요 이게? 자유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 오늘 연설의 이제 제목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의 평화통일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국제사회에 선언한다라고 굉장히 좀 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시켜서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라든지 북한 주민들이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자유에 대한 어떤 갈망을 갖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북한을 문제로 규정을 하고 그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독트린의 대부분이 할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협상 파트너로서의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 아니냐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야권에서 나오는 주요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기시감이 드는 건 저만 그런가요? 해방 이후의 말입니다. 역사를 보면 해방 이후에 어떤 친일파 척결을 하려는 운동이 일어나면 그 분노를 북한으로 돌리고 빨갱이한테 돌리고 뭐 이랬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랑 기시감이 드는 거는 왜일까 싶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를 향한 분노나 이제 문제 의식을 다른 방향으로 이제 돌리려고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그 얘기를 오늘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뉴라이트 수법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대북 확성기 더 트겠다는 선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